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9시쯤 뉴스의 이수근, 장동영입니다. 애완동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개들 중에는 특수훈련을 통해 맹인한 내견, 마약 탐지견, 인명구조견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견들이 오늘 12월 29일 한강시민공원에 모여 명견 중에서도 최고의 명견을 가리기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이라 하는데 형도 술 먹고 한번 나가봐요. 네. 명경 가리는데 내가 왜 나가 거기를? 술 한 잔 먹으면 형이 개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좀. 어제도 광주 자, 상무지구에서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부산에서 지금 17년 만에 때 아닌 폭설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산 현장에 나가 있는 시민 기자, 우리 김언효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언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지요? 집입니다. 아니, 부산에 계셔야지 왜 집에 계세요? 부산이 집인데요. 아, 그러세요. 자, 지금 눈이 많이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곳 현장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갑자기 싸우고 부모님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 혼자 있기에는 정말 외롭고 김현우 기자. 네. 저 본인 상황 말고요. 그곳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인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서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피해 상황 전하세요. 피해 상황. 네, 피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해줬던 커플링과 제 명의로 된 휴대폰 하나도 받을 수 저 없는 김현우 기자. 상황입니다. 이 김현우 상태로- 기자. 네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세요. 네, 지금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로 문자 제보 부탁. 왜 그러세요? 헤어지자고 문자 왔어요. 아씨, 내가 먼저 보낼 걸. 지금까지 여자친구한테 선빵 못 날린 김원효 기자였습니다. 네.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시민분들이 직접 전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산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때 아닌 폭설 때문에 피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실시간 날씨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보라 기상캐스터. 실시간 날씨 정보의 신보라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강한 황사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남부지방, 특히 완도에서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유난히 전복을 좋아하던 오빠는 하루는 싱싱한 전복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빙판길을 달리다 차가 전복됐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전복이 아니겠냐며 환하게 웃던 원효 오빠. 원효 오빠요? 아니, 좀 전에 왔던 김원효 기자. 일단 진정하시고요. 신보라 기상캐스터. 오늘의 날씨 전해주시죠. 네,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겨울산을 즐기시는 등산객들이 산에 가서 우린 첫 키스를 했어요. 키스하다 오빠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빠가 눈 깔으라고. 그래서 저 삽을 들고 눈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이런 센스 없는 기집애를 만나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 저 신보라 기상캐스터. 일단 사정은 알겠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오빠 사정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나 새벽 전북 서해안 지방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날 밤. 그 밤을 잊지 마, 오빠. 내가 문자를 잘못 보냈어. 해가 진다는 거를 헤어지자고, 오빠야. 부산에 눈 더우니까 우산 꼭 챙겨, 오빠. 신보라 기상캐스터. 네, 신보라 기상캐스터가 지금 감정 기복이 심해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자, 강남의 모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애꿎은 어린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사슴반
우리 김준현 어린이의 논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사선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 어린이여서 학교에서 7번씩 급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량급식업자 아저씨들이 준 반찬을 먹고 저와 제 친구들은 복통과 설사로 병원 신차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루 만에 태어났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이나 병원에 있어야 했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는 고작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육쟁이 할머니 족발집을 하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손자 볼살이 이렇게 쏙 빠졌냐며 음식 갖고 장난치는 놈의 녀석들은 조동아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려봐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의사 마지막으로 불량 음식 제공업자 아저씨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너네들과 안 먹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9시쯤 뉴스의 이수근 장동영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건물이 일부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시민 기자입니다. 우리 김현우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죠? 택시인데요. 아니, 사고 현장에 가 있어야지. 지금 택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고 계신 중이죠? 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5시까지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저번에 제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오늘도 늦으면 헤어진다고. 김현우 기자. 네네네. 본인 상황 말고요. 네. 현장 상황을 전해주셔야죠. 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평소에 10,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10,000원만 들고 나왔는데 지금 택시 미터기가 1,100원, 1,200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가만히 서 있는데도 미터기 말이 왜 계속 뛰는 겁니까? 저 김현우 기자. 네네. 무슨 말씀? 건물 붕괴에 대해서 뭐 정부가 내놓은 뭐 대책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말을 그만 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현우 기자. 네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건물이 9층과 10층 사이의 붕괴로 인명 피해가. 왜 그러세요? 아저씨가 돌아가요. 여기 아닌데 직진이라고. 지금까지 사건 현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김원효 기자였습니다. 직진이라니까 아저씨. 네. 자,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직접 전달하다 보니 기사 전달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마포대교 위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뛰어내리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중에 가장 소심한 A형 기자 이강석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범하게 좀 보도해 주세요. 이강석 기자. 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이광섭 기자입니다. 지금 마포대교에서요,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삶을 비관한. 이강석 기자? 이강석 기자. 아니, 아까 저 나올 때 왜 A형이라 그랬어요? 아니, 저를 원래- 대범하게 하라고. 원래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O형으로 보거든요. 네?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나만 이상한 사람 됐네. 아, 미안해요. 어우 나요. 저 안 잡았어요. 안 잡은 게 더 짜증나요 지금. 아, 소심하게 왜 그래? 아, 이건 왜 진짜. 이래.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마무리는 할게요. 방송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마포대교에서 이광섭인데 처음부터 A형이라고 얘기는 안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왜 이래 진짜. 이렇게 짧게 할 거 날 왜 불렀어요 지금. 다음부터 이수근으로 해줘요. 짜증나. 이광석 기자. 이광석 기자. 저기 제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 직접 전해다 보니까 전달 상태가 매끄럽지 못했죠.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자, 공무원들이 공금 횡령이 감사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우리 사슴반 김준현 어린이의 논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사슴반 김주현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일부 비리 공무원 아저씨들이 나라 돈을 빼돌려 자기 배를 불리려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주신 초코파이 30개를 빼돌려 혼자 먹었습니다. 저는 초코파이 30개를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아저씨들은 얼마나 해먹었길래 배를 불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떤 아저씨는 2억원씩이나 해먹었다고 하시는데 이와가니면 초코파이가 우와! 그걸 보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렇게 나라 돈 빼돌려 먹고도 창피한 줄 모르는 놈의 자식들은 골방에 가둬 놓고 물도 한 모금 치지 말고 콩밥만 2억원어치를 안전자리에서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사 마지막으로 일부 비리 공무원 아저씨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이제 너희들이랑 안 놀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송중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얘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밥을 먹고 하지 옆에 있는 애는 PC방에서 사발면에 미니아까 말아먹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프로필 직업란에 앵커라고 쓰지 얘는 직업란에 마법사라고 씁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나마 여자친구를 사귀지 옆에 있는 애는 아바타를 사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플라토닉 사랑입니다. 내 여자친구 미미 욕하지 마!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지금 시민단체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집입니다. 네? 시위 현장에 나가 있어야지.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서도 다 보여요. 저 김원효 기자. 일단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김원효 기자. 본인 네네. 상황 말고요. 현장 상황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경찰대가 시위단체가 대치 중이라고 들었는데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만나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가려고 시켜놨는데 짜장면이 오질 않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바로 나가버리면 중국제 저 김원효 아저씨랑 기자. 사이도 나빠. 정신부터 차리시고요. 네. 잠시 후 경찰 쪽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게 믿을 만한 발표인가요?
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거의 다 오지도 않았고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항마 진짜. 자, 김현영 기자. 네.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협상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는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아,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짜장면도 잘 도착했고요. 새로 생긴 집이라 군만두까지 서비스로 줘가지고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있습니다. 김현영 기자. 네. 먹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대충 빨리 정리해 주세요. 아, 트럼 한 방에 배불리 잘 정리됐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 아, 갑자기 왜 그래요? 여자친구가 만나서 짜장면 먹재요. 아, 속이 니글니글해 죽겠는데. 김현영 기자. 춘장이 목근육으로 올라와요. 지금까지 니글니글한 현장에서 김원영 기자였습니다. 김현영 기자. 네, 아무래도 시민 기자가 전달하느라 다소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짙은 안개로 인해 오늘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날씨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기상캐스터. 실시간 날씨 정보의 신보라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지만요. 바람이 초속 4m 안팎으로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둘째 주에도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을 폈어요, 오빠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돈 달래서 돈 내줬지. 꺼지래서 꺼져줬지. 군대 가기 싫다 그래서 내가 대신 군대까지 가줬잖아. 넌 오빠 때문에 이만큼 파병까지 갔다 왔는데. 저 신보라 기상캐스터. 사정은 알겠는데요. 본인 사정 말고 날씨부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요. 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황사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피부 노출을 최대한 삼가시고요. 틈틈이 피부 관리 받다가 그 기집애 만났대요. 어떻게 생겨먹은 기집애인지 궁금해서 디륵해서 그 기집애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봤어요. 겁나 예뻐. 너무 예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나준 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신보라 기상캐스터. 일단은 감정 추스리시고요. 날씨 소식부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보라 캐스터. 네, 내주 초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그러다 이번 달 중순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더욱 추워지기 전에 돌아와. 내가 문자를 잘못 보냈어.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를 돌아이라고. 신보라 캐스터. 네, 신보라 기상캐스터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 중에 가장 소심한 A형 기자지요. 이강석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강석 기자.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광섭 기자입니다. 이곳은요, 10중 추돌 사고 때문에 도심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이강석 기자. 이강석 기자. 아니, 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무슨 얘기죠? A형이라고 또 왜 얘기해요? 정말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되게 지금 막 소심하게 지금 막 보잖아요, 지금 저를.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저 이강석 기자 미처 저희- 예상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일단 방송이니까 할게요. 네, 이곳은 다행히 구급차와 소방차가 일찌감치 동창을 해서요, 사망자와 사상자,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강석 기자. 이강석 기자. 저기 솔직히 제 욕했죠? 안 했어요. 아니라고요? 예. 입은 거짓말해도 눈은 거짓말 못해요. 가시. 장동영 완전 가시. 저 이런 기분으로 뉴스 나 못하겠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저 이강석 기자. 이강석 기자. 내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네가 말 건 자체가 잘못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탓에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어린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는
살을 빼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누나들의 뉴스를 봤습니다. 9월에서 저도 날씬해지기 위해 살이 쪽쪽 빠진다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3일 동안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간 6살이 된 제 몸에서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등 23가지의 성인병이 발견됐습니다. 9월에서 저는 3일 동안 쫄쫄 굶어야만 했고 그런 저를 보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빼짝 마른 것만 좋아하는 녀석들은 땡볕에 고추 말릴 때 같이 놀아서 말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사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짝 말린 것만 좋아하는 누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네들 자꾸 그러면 떼찌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송중근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은혁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근처 커피숍인데요. 네? 아, 지금 거기 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화재 현장에 나가 있어야죠. 미안해요. 아, 김원효 기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요. 화재 현장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제 친구 용식이가 소개팅 한번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사진하고 완전 다른 여자가 나와서 정말 심각합니다. 쟤는 아니겠지 했는데 걔가 맞았어요. 아, 자, 김원효 기자, 그 네, 상황 네. 말고요. 화재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다 그러는데 불이 지금 어디까지 치솟았죠? 네, 현재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아니, 용식이가 분명히 이민정 닮았다고 해서 나가는데 얘는 이만기를 닮아가지고 아니, 뽀샵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걸 부모님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자, 김원효 기자, 네네. 보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피해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해서 생전 안 가던 강남 미용실에서 머리 하는데 25,000원, 택시 타고 오는데 15,000원, 그리고 커피값도 내가 내야 되는데 무슨 조각 케이크를 5개나 시켜가지고 저 봐라, 저 와인까지 시키네. 저러면 안 되는데. 네, 김원효 기자. 네네. 자, 이상한 소리 계속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와인 한 잔 마시더니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내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팔짱까지 꼈어. 얼굴만 이만기가 아니라 힘도 이만기예요. 이만기가 자꾸 귀여운 척을 해요. 하지 마요. 나 쉬운 남자 아니야. 김원효 기자. 김원효 기자. 네,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다소 기사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을 꽁꽁 얼린 한파는 끝날 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실시간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신보라 기상캐스터. 실시간 날씨 정보의 신보라입니다. 어제 내린 눈과 낮은 기온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빙판길 사고와 차가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눈길에 차가 고립됐을 때 오빠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당황한 저한테 오빠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거친 숨을 쉬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려서 차 밀어! 내려서 차를 밀었는데 강한 엑셀 소리와 함께 차가 사라졌어요. 앞만 보고 13시간만 걸었어요. 신보라 캐스터, 일단은 감정 추스리시고요. 날씨 소식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요? 네, 강원 산간지방에는 내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미시령 고개와 한기령 고개, 대관령 휴게소에서 우리 다시 만났잖아. 땅기집애랑 유부우동 먹고 있더라. 걔 뭐야?
걔 뭔데 회오리 감자까지 사줘? 나랑 왔을 때는 기름만 넣고 갔었잖아. 그것도 내 카드로. 저 신보라 캐스터, 저 사정은 알겠는데요. 날씨 소식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보라 캐스터. 네, 내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옷차림새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두꺼운 코트와 귀마개, 따뜻한 목도리를 한 기집애였어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해서 얼굴을 봤는데 참, 겁나 예뻐. 스타일 짱, 패션 종결자. 할 말 없음. 신보라 캐스터. 네, 신보라 기상캐스터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정보 전달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원가 300원 하는 건강식품을 수십만 원에 속여 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현 어린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할머니께서 제게 사다 주신 보약이 TV에서 보던 사기 건강식품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제 입맛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평소에는 밥을 7그릇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가 고팠던 제가 이젠 3그릇을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양심에 덜난 놈들은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다 뽑아서 엄동설 안에 빤스바람으로 내쫓아 찬물을 껴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기 건강식품 판매업자 아저씨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네들 뻥치지 마. 김준현 어린이. 김준현 어린이 괜찮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송중근입니다. 첫 번째 소식. 아하,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유, 먼저 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 성장해온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심하게 의존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얘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얘는 밥 먹을 때 엄마가 입으로 김치 빨아서 먹여준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얘는 아직도 소화 안 될까봐 엄마가 고기를 씹어서 먹여준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잘 때는 혼자 자는데 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나마 혼자 씻지 얘는 아직도 엄마 따라 여탕 간답니다. 아닙니다. 여탕은 지난달에 끊었습니다. 아유.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강남의 한 아파트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죠? 근처 백화점입니다. 네? 아니 거기 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세일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사건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쇼핑하자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 미치겠어요. 아씨, 내 건 하나도 안 사고 자꾸 지 것만 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상황 말고요. 이번 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점이 있죠? 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거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봐서 괜찮은 거 산다고 했는데 아직 한 개도 안 사고요. 언제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슨 조금이 5시간이 조금이야. 아까 여기 왔던 데잖아. 김원영 기자,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쪽에선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얘기하는 건 많은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번씩 갈아입을 때마다 이쁘냐고 물어보는데 이쁘다고 얘기하면은 왜 대충 얘기하냐 그러고 안 이쁘다고 얘기하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그러고 자, 김원영 기자. 어쩌라고 가시나요? 김원영 기자.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냥. 네,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이제 집으로 갈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왜 그래요? 이따가 또 동대문 쇼핑 가재요. 많이 샀잖아. 이쁘다고 내가 몇 번 얘기 가시나요? 이쁘다고 진짜. 아니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옷이 이쁘다고 가시나요? 자, 김원영 기자.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직접 기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라 기상캐스터. 실시간 날씨 정보의 신보라입니다. 역대 최악의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는 폭염이 있었고요. 중국에는 홍수, 그리고 동남아 여행 가서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맑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는데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와깝사티콜라. 들어밥살라 와깝다라고 보라. 정말 달콤한 고백이었는데 저 신보라 기상캐스터. 보라. 그만하시고요. 네, 그만하시고 날씨 소식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보라 캐스터. 네,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대륙성 고기압이 현재 중앙아시아를 지나 우리나라에 오빠가 왔어요. 근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그새 가이드랑 바람이 났대요. 오빠, 지금 나 보고 있지? 오빠, 갑자기 들어밥살라 와깝다라고. 자, 신보라 캐스터. 저 사정은 알겠는데요. 날씨 소식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보라 캐스터. 네, 내일도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요, 영남 지방이 2cm, 그리고 영동 지방이 1에서 5cm, 그리고 영서라는 이름의 기집애래요. 박영서. 소문에 얼굴을 다 뜯어 고쳤다더라고요. 어떻게 생겨먹은 기집애인지 궁금해서 찾아가서 봤는데 참, 겁나 잘 됐어. 여신 강림 튜닝 종결자 끝. 언니 어디서 했어? 나도 데리고 가. 자, 신보라 캐스터. 네. 우리 신보라 기상캐스터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정보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음은 일본 논평입니다.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의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불법 사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 유치원에서 간식을 먹었지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제 친구 용식에게 급하게 초코파이 12개를 끌어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를 갚지 못하자 용식이 녀석은 자기가 아는 초등학생 형님들을 동원해 저를 괴롭혔고 결국엔 제가 가장 아끼던 유리왕 카드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에서 그런 불법 사채업자들을 본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소매들 피 빨아먹는 놈들은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모기를 뜯기게 하고 긁지도 못하게 거꾸로 매달아놔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네들 자꾸 그러면 우리 삼촌이 이놈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명절이라 여자친구 집입니다. 네? 아, 지금 사건 현장에 나가 있어야지. 여자친구 집에 가 계시면 어떡합니까? 불난 집이 옆집인데요. 저 장난하지 마시고요. 지금 화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 계시길래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예의상 여쭤봤다가 지금 만두를 200개째 빚고 있어요. 나 생활의 달인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주민들은 다 대피한 상태인가요? 네, 일단 안방으로 대피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안방에서 술을 먹고 기분 좋게 취했는데 아버님이 편안하게 대하라고 해서 형이라고 얘기했다가 깃방맹이 맞았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 아닌가? 나 형이 더 편한데. 네, 김원효 기자. 제가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족들의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친목도모로 가볍게 시작한 돈 내기 윷놀이가 판이 커져버렸는데 내가 그걸 다 따버렸어요. 아니, 져주려고 했는데 연달아 뭐가 5번 나와가지고. 저 김원효 기자, 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방화범은 다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몰빵한다고 말을 한 군데 4개를 겹쳐놨는데 내가 그걸 한 방에 잡았어요. 아버님이 저보고 재수없다고 꺼지래요. 자, 김원효 기자 정신 차리시고 됐고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버님, 어머님은 들어간 상태고요. 할머니랑 고스톱 치면서 이제 기분 풀어드리며 제 이미지 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할머니 밑장 빼는 걸 잡았어요. 할머니가 화장실로 따라오래요. 지금까지 새해 복 터지게 맞은 김원효 기자였습니다. 네. 김원효 기자.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기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기사 전달 내용이 다소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 주요 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의 신보라 캐스터. 실시간 교통정보의 신보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귀경길 정체가 점점 풀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난히 경부고속도로 서초 구간은 이번 설 연휴 내내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 고향이 저기 동남아시아라서 못 갔거든요. 오빠가 그런 제게 제 손을 잡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뽀라 와깝사띠꼬라 때려밥살라 와까따라꼼. 저희 신보라 캐스터. 저 오빠 얘기 말고요. 이 도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신보라 캐스터. 신보라 캐스터. 네. 연휴 마지막인 오늘은 특별히 버스 전용 차로가 평상시와 다르게 밤새 오빠랑 같이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7시 반이었나 오빠랑 얼음땡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땡을 안 해주고 사라졌어요. 진짜 얼음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날아가던 비둘기가 새똥으로 땡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평화의 상징. 오빠 어디 간 거야?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지? 오빠 와깝사피콜라. 네, 신보라 캐스터. 신보라 캐스터 정신 차리세요. 그만하시고 도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신보라 캐스터. 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 인근에서 오빠를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기집애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오빠, 연상 좋아했어? 내가 나이 많은 여자 그거 하나 못 이기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참, 겁나 동안. 웬일이니 진짜. 방부제녀. 어머, 안 늙어. 뭘 먹었대 걔는? 그러니까요. 완전 링클케어 종결자. 완전 재수 없다 얘. 어머 재수 없어. 그래 들어가. 할 말 없어요. 그래 들어가. 네, 시보라 캐스터가 감정 기복이 심한 탓에 정보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전화금융 사기,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이죠. 우리 김준현 어린이의 1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 우리 강아지 뽀삐를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당황한 저는 제 신상 정보인 사물함 비밀번호와 옆반 아름이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기 전화임을 알았을 땐 이미 제 사물함에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초코파이 30개나 온데간데 없었고 유치원 벽에는 아름, 하트, 준현, 을레리, 꿀레리라는 치욕적인 낙서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남들에게 고통 주는 놈들은 아직 여물지 않은 여드름에 딱밤을 풀려갈게 정신을 차렸다고 이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네들 안 놀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병원입니다. 네? 아, 취재를 해야지. 병원에 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있는데 취재하려면 어떡해요? 아, 참. 그 왜 짜증을 내세요? 아파서 예민해요. 에헤, 참.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자친구가 이 병원 잘한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병원이었어요. 이놈 가시나 발음도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자,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요. 사고 원인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들었는데 믿을만한가요? 네, 일단은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병원 벽에 보니까 상장이 잔뜩 걸려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 기능사 2급 자격증, 노원구 자율방범대 감사패, 신길 14동 조기축구의 상임서. 좀 이상한데 이거? 예? 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 원인 아직도 의문인 건가요? 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께 내가 콧물이 조금 났다고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내시경도 찍자 그러고 초음파도 찍자 그러고 디브스까지 하자 그래요. 아니 뭘 자꾸 하자 그래. 내가 그렇게 있어 보이나? 아 근데 방금 엑스레이 찍었는데 사진 찍을 때 눈 감았다고 한 번 더 찍재요. 이거 맞는 얘기죠? 아, 참. 됐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TV에 자주 나왔던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비타민에 나왔다는 얘긴데. 아, 왜 또 그래요? 비타민이 아니라 소비자 고발이래요. 아, 참. 2번이나 나왔대. 지금까지 콧물 한 방에 380만 원 깨진 김원영 기자였습니다. 네, 김원효 기자.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의 정신감정 상태가 더 바로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 주요 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의 신보라 캐스터.
실시간 교통 정보의 신보라입니다. 이 시간 현재 귀국하는 아시안 게임 선수들과 취재진들로 인해 공항 주변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지성 선수의 출국까지 예정된 인천공항에서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바이어였는데 정말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었어요.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로맨틱한 말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락! 버시드 베야스! 흑맥주 박! 아, 정말 강한 발음 너무 멋있어. 저기 신보라 캐스터? 프랑크 소시지 박! 아니 오빠 얘기 말고요. 넬라 판타지야! 도로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죠, 신보라 캐스터. 네, 서부간선도로 갓길 부분에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3일 동안 영등포역 4번 출구 쓰레기통에 갇혀 있었어요. 오빠랑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찾아주질 않아서 오빠, 아니 못 찾겠으면 가지 말고 이렇게 외쳤어야지. 못 찾겠다 깨꼬리카. 저희 신보라 캐스터 정신 차리세요. 예, 도로 상황을 알려주셔야죠, 신보라 캐스터. 네, 사고 소식입니다. 안개 습기로 인해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어젯밤 9시 30분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오빠가 나타났어요. 근데 결혼할 여자라면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딱 봐도 제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어떤 기집애 있길래 뭐가 있길래 오빠랑 결혼하는지 뒤를 캐봤는데 겁나 재벌. 웬일이야? 그냥 사회 지도층. 완전 부러워. 예. 그러니까는 집에 수영장이 2개. 우리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냥 개도 피자 먹어. 걔가 부럽다 얘. 어머. 재산 상속 종결자. 웬일이야? 야! 프랑크 소시지 박. 잘했어. 네. 신보라 캐스터가 감정 기복이 심한 탓에 정보 전달이 매끄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함께 근무하는 교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교장 선생님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1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반 반장은 제가 좋아하는 아름야 짝꿍을 시켜준다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장 아끼던 육포 큰 거 2장을 넣어 몰래 찔러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요즘 누가 짝수로 인사를 하냐며 화를 냈고, 결국에 제 짝꿍은 말만 하면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용팔이 녀석으로 짝지어졌다. 너네들 자꾸 그렇게 막 뇌물 받아먹고 그러면 손톱 이렇게 바짝 짧게 자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카드 죽게 한다. 아파라. 아파라.